여러분, 이번 영상은 LDL 3편과 3-1편 내용에 추가해서 연관된 최신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2023년 9월 19일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인데요. 100세를 초과한 사람들의 혈액 생체 지표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스웨덴 약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 연구로서 최대 35년간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안타깝게도 100세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즉 10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00세 장수자의 84.6%가 여성이었습니다. 동반된 질병 비율을 보면 100세 장수인들은 심근경색이 1.1%에 불과했지만 비백세 그룹에서는 5.2%로 약 5배나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3배, 치매는 5배, 암은 2배나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확실히 100세 장수인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반된 질병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제는 혈액 생체 지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인데요. 90에서 95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100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100세 그룹과 멀어집니다. 공복 혈당이 84 이하일 때 100세 그룹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혈당이 96에서 106 사이에서 100세 그룹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107 이상에서는 까마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즉 공복 혈당이 107 이상이면 100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공복 혈당 107은 당뇨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고로 당뇨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공복 혈당은 100세 초과 장수 진입에 연관성이 있다. 즉 공복 혈당을 84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100세 이상 장수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건 치매 연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0세 장수인들은 비백세 사람들에 비해 치매가 5배나 적게 발생했다고 했죠. 이 연구에서는 평균 혈당 100을 기준으로 105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이 10% 증가했고 110에서는 15%, 115에서는 1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당뇨에 해당되는 수치가 아니죠. 반면에 평균 혈당 95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이 14% 감소했습니다. 불과 평균 혈당 20 차이에서 치매 위험도는 32%나 차이가 났습니다. 높은 혈당도 아닌데 말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각종 신체 장기의 세포와 당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당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당화 반응은 뇌세포에서도 발생합니다. 당화 반응은 뇌 위축을 유발하는데요. 당화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 AGE는 육식과 채식을 같이 하는 보통 식사에서는 130 정도 발생했지만 채식만 하는 경우에는 190으로 AGE가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채식을 하면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당화 반응 역시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화 반응 정도는 혈액 검사로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측정하면 혈색소에 당화 반응이 일어난 비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당화 혈색소가 증가할수록 연간 뇌세포 소실 비율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화 혈색소는 가급적 5.0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는 평균 혈당 90 이하에 해당합니다. 평균 혈당 90 이하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도 감소하고 100세 장수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혈당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음식 피라미드가 권장한 것처럼 빵과 곡물, 과일 등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 제일 많이 먹으라고 이런 음식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혈당이 잘 올라가겠죠? 이렇게 먹으면 100세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살고 빨리 가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28에서 248 사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200일 이하를 보면 100세 그룹과 정말 많이 멀어지죠. 즉 200일 이하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에 249에서 275 사이에서는 100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수치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LDL 3편에서 소개드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부터 수치가 내려갈수록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러니까 100세 그룹에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210에서 249 사이에서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일본 후쿠이시 연구도 비슷한 결과인데요. 총 콜레스테롤 240에서 259 사이에서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역시 180 이하에서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100세 초과 장수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관성을 발견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는 현재 콜레스테롤 치료 가이드라인과 상반되는 결과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잘 아시죠? 총 콜레스테롤 200 넘으면 위험하니까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200 사이에서도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240 넘어가면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언제든지 혈관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40 이상은 그야말로 미친 수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치료하면 100세 장수 그룹에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겠습니까? LDL 3-1편에서 올해 7월에 발표된 고지혈증의 역설이라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전체 원인 사망률이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에서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확률인데요. LDL 콜레스테롤 190 이상에서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레이든 마을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250 이상에서 전체 원인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철 수치와 총철 결합능인 TIBC를 보겠습니다. 혈중철 수치는 73 이하에서는 100세 그룹과 정말 많이 멀어집니다. 반면에 118 이상에서는 100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총철 결합능 TIBC는 증가할수록 100세 그룹에서 많이 멀어지는데요. TIBC는 철결핍성 빈혈에서 크게 증가합니다. 즉 혈중철이 많이 감소하면 장수할 가능성 역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100세 초과 장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총 콜레스테롤과 혈중철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수치가 낮을수록 100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혈당과 크레아틴, 요산, AST, 감마GT, ALP 같은 간 기능 검사, TIBC, LDH였습니다. 지방간 등으로 간 수치가 높아지면 오래 살기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간 기능 회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DL 10편을 참고해주세요.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세 이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평균 혈당은 약 90 정도로 낮게 유지하면서 철분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육류 섭취도 꾸준히 하면서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의학계가 거의 강요하고 있는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건강 100세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DL 11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